한 60km 이상 주행하게 되면 차량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차량이 쏠리면 시운전을 해보셔야 되는데 시운전을 않고 이거 정상이다. 안 나와서 급하게 이 값이 그림으로 나온 게 정확히 요걸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건데 안 되지, 그러면. 저희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도 중재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데이터 좀 이상한 게 아니냐, 이게 정확히 맞아요? 무슨 수까지 얘기했는데. 잘못된 걸 인지했음에도 판정문이 그걸 토대로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22년 5월경에 현대자동차 포토2 시티밴을 구매했고요. 차량 출고일날 체크 엔진과 차량 쏠림 현상 발생해서 수차례 정비 의뢰했었는데 최후에는 뭐 수리 거부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중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수리를 못 받으신 거예요? 수리는 계속 진행했는데 양산차라 뭐 이 정도의 품질 저하는 뭐 있다. 이건 정상적인 차량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60km 이상 주행하게 되면 차량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차선을 넘어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재부에 이 사안을 신청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차량이 쏠리면 시운전을 해보셔야 되는데 시운전을 않고 이거 정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정비를 진행 안 해준 걸로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검증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휠 얼라이먼트에 대한 수치값을 보는 검증을 우선 진행을 했었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정비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검증 뭐 이렇게 정비가 아닌 이제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우선 현대자동차 차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거를 현대자동차 그 정비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선 1차, 2차 검증 진행하면서 수치 자체나 텍스트로 출력됐던 파일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위원들한테도 분명히 전달을 했고 중재부 위원들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더라고요. 안 나와서 급하게 이 값이 그림으로 나온 게 정확히 요걸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건데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서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얹혀서 오류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정을 해야 되잖아. 네, 보고 계세요, 이거? 이 데이터를 그 표에 보시면은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토끼면 마이너스 0.41 왼쪽은 근데 오른쪽 마이너스 0.16인데 토끼도 0.46, 0.16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그 2차 검증이라고 이제 이 전륜이라고 돼 있는 표를 보시면 여기는 토가 0.02, 그 다음 오른쪽 마이너스 0.0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는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전인지 훈지 그다음 뭐 아예 뭐 차량인지 다른 차량인 건지 그러니까 그 어떤 곳에 속해 있지 않은 데이터로 보였어요. 저희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도 중재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데이터 좀 이상한 게 아니냐, 이게 정확히 맞아요? 무슨 수까지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빙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잘못된 걸 인지했음에도 판정문이 그걸 토대로 나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해당 내용을 근거로 판정문이 작성됐습니다. 이 일을 겪으시면서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났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법과 규정이 있는데 그 법과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받을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중대부에서도 제가 속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했잖아요. 그 신청인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왜 그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하시냐고요. 속기 내용은 없고요. 속기 기록은 없고 제 속기를 다 쓴 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쓰게 돼 있잖아요. 속기를 쓰도록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8에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재부 소속들이 공공기관 직원들이고 공공의 업무를 행하지만 처벌받을 조항은 공무원인 사람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이 법을 행사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들 본인도 알고 있었고 중재부도 알고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건가요? 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그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은 가능하다고 안내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을 대상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고 안내받았고 그 관련으로 변호사 상담도 요청했었는데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재부 위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변호사 1명, 소비자 관련 단체에서 1명, 그리고 자동차학과 교수들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변호사 출신이라고 해서 뭐 자동차 관련된 법령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소비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 자동차학과 교수에 대해서 그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3명의 위원들이 공정하게 뭔가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제조사 좀 가장 관련이 많은 자동차학과 교수의 입김에 의해서 많은 결과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심이나 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재부가 원하면 하는 거지 그 신청인이 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이렇게 신청인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중재부가 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신청을 하셨나요? 네, 신청을 했습니다. 응하지 않은 건가요? 네, 1년째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신청을 하되 응하든 응하지 않든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답변에 대한 기한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일을 겪으시면서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께 좀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사례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나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그분들은 간단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데요. 두세 번 저랑 통화하다 지쳐서 그만 포기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요. 중간에 합의를 좀 절충하는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뭐 해결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제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냥 공정하게 뭔가 진행되면 잘못된 거 인정하고 교환 환불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감추려고만 안 하면.